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술과 디자인이 세상을 바꾼 순간, 모더니즘 디자인 요소들의 개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점선연이라는 단순한 요소들이 어떻게 예술과 디자인에 혁명을 일으켰는지 알아볼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개념을 짚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가구, 건물, 광고 포스터,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더니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00여 년 전 세상이 혼란스러웠던 때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찾고 싶었고, 이때 예술가들은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대신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세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선연입니다. 점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종이에 찍은 점 하나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선은 점이 움직이면서 생기죠. 직선은 단단한 느낌, 곡선은 부드럽고 유연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면은 선이 모여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에 색과 형태가 어우러지면 보다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요소들은 기하학이라는 질서의 언어들로 연결됩니다.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기하학을 통해 복잡한 세상을 정리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기하학, 지오메트리는 땅을 뜻하는 개, 그리고 측정한다라는 의미의 메트리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왔고, 한자어 기하는 길이나 면적 등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하학은 기원전 이집트, 바빌로니아에서 농지나 건축들의 설계를 위해서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간, 형태, 위치, 방향, 비율 등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점과 선을 통해 평면으로 구성되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원, 타원 등의 2차원 도형과 이것이 입체로 구현되는 정육면체, 원통, 뿔, 구 등 3차원 도형은 균형과 질서의 대칭성과 인간이 사물을 아름답게 느끼는 비율,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급격한 세상의 변화와 전쟁의 파괴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과 명료함을 갈망했고, 기하학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하학은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 질서이고 논리이며 무엇보다 혼동을 견디는 언어였습니다. 예전의 그림이 사진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면, 모더니즘은 내면의 세계를 형태와 색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모더니즘의 핵심 이론을 만든 사람은 러시아 예술가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그는 그림이 음악과 같이 사람의 감정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26년 칸딘스키는 점과 선에서 면으로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점은 정지된 침묵, 가장 순수한 시작점. 선은 점이 움직이며 생기는 방향성을 갖는 의지. 직선은 강렬함, 곡선은 부드러움. 면은 점과 선이 춤추는 무대, 감정이 깃드는 공간이자 정신의 마당. 칸딘스키는 이 요소들이 우리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고 봤습니다. 그의 이론은 바우하우스라는 독일의 디자인 학교의 교재로 사용됩니다. 바우하우스는 단순한 형태로 세상을 바꾼 디자인의 요람이었고,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다루게 될 겁니다. 추상은 모더니즘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추상이란 사물이 가진 여러 모습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가려내어서 포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머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핵심 요소만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상은 과거의 전통적인 회화처럼 현실을 사진처럼 그리는 것이고, 반구상은 현실을 비틀거나 일부를 단순화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추상미술은 아예 사물의 본질이나 인간의 내면의 감정, 본연의 모습을 점, 선, 면 등 기본 요소를 통해서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런 추상이 생겼을까요? 1900년대 초 과학과 철학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그동안 심리학이 접근하지 않았던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하면서 인간 내면의 복잡함을 드러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된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런 철학과 과학의 새로운 개념을 탐구했고, 결국 과거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대신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각화하고자 했으며, 그 수단이 바로 추상이었습니다. 전통의 붕괴, 종교와 국가, 인간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20세기 초, 예술가들은 더 이상 이전의 구상의 이미지로 세상을 그릴 수 없었기에 이 세계는 이제 낯설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논리를 잃었다고 외치면서 회화적 구상 대신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시각 언어, 즉 기하학적 추상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회화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의 추상미술 사조를 보면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분해하고 조각내어서 그 본질을 보여주고자 한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 몬드리안의 수직 수평의 선과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만으로 사물의 본질과 질서를 표현하고자 했던 신조형주의를 예로 들 수 있고, 또 잭슨 폴락으로 대표되는 1940년대에 출현한 추상표현주의 또한 모더니즘 미술 사조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하학적 질서와 추상성은 미술을 넘어 디자인, 가구, 건축, 타이포그래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새롭고 또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방향성은 선이 되어서 면을 만들고, 그것은 파괴된 세계 위에 다시 하나의 시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특히 바우하우스와 러시아 구성주의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었습니다. 즉, 몬드리안의 격자 그림은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의 기초가 되었고, 러시아의 엘 리스트키의 작품은 광고 포스터나 책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칸딘스키의 컬러 이론은 색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금의 광고나 앱 디자인에도 쓰입니다. 또 모더니즘 디자인의 단순함은 오늘날의 스마트폰 화면이나 미니멀한 인테리어에도 녹아 있습니다. 이 디자인들은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는 모더니즘의 철학을 반영하는데, 복잡한 장식 대신 점선면이라는 단순한 요소들이 정보 전달과 접근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더니즘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었고, 혼란한 시대에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였다는 점은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점선면이라는 단순한 언어는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세상과 내면을 연결한 도구였습니다. 이 강력한 단순함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식을 더 간결하게,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표피적인 단순함, 간결함에만 머물면 모더니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이 태동한 시대적, 철학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간결함 너머에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과 도심을 폭격하고 살상용 드론으로 주요 인사들을 죽였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에 대한 모든 혐오와 차별을 거부합니다. 다만 전쟁광과 그 전쟁광을 두둔하는 자들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핍박받았던 유태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자신들이 겪었던 일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누구라도 그들은 예외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쟁이 생중계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잔인한 현장을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 보듯 하고, 언론은 이것을 중계하고 평론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못지않게 이성은 무너졌고 합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류는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모더니즘이 필요한 혼돈의 시기라고 느끼지만 이 말이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참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를 중심으로 모더니즘의 새로운 형태에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